안녕하세요. 5월 12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정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ICO를 허용하고 암호화폐 기본법을 제정해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에 있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국정과제 전체가 NFT화된 형태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만큼 이 암호화폐 분야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법원이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5곳과 협약을 맺고 채무자 암호화폐 평가 방식에 관해 논의합니다. 사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직접 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지난해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고 정부가 암호화폐 법 제정에 착수한 데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사법부의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당초 법원은 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암호화폐는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과 또 소득을 조사한 뒤에 이를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암호화폐로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늘며 논란이 됐습니다. 재산 목록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어떻게 선정할지 등에 관한 해석은 분분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원은 암호화폐의 정의와 조회 방안과 또 평가 방법, 환가 방식 등에 관해 연구해 왔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이루어지면 재판 과정 등에서 불거졌던 이 혼란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2022년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자사 메타버스 서비스의 경제 시스템 추가 및 글로벌 진출 계획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양맹석 SK텔레콤 메타버스 사업 담당은 이 브랜드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이라는 핵심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1분기까지는 모임과 커뮤니티 기능을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개선했고 또 2분기 이후에는 오픈 플랫폼과 경제 시스템 등 신규 기능들을 추가해서 소셜 메타버스 월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아바타와 공간을 직접 만들 수 있고 또 암호화폐 경제 시스템 기반의 후원과 콘텐츠 거래가 가능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80여 개 국가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관호 위메이드 창립자 겸 의장이 향후 6개월간 300억 원어치의 위믹스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이 매수할 이 위믹스 토큰은 1년간 락업돼서 매도가 아예 불가능한데요. 위믹스 측은 이 매입이 모두 완료되면 자세히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급여와 또 주식의 배당금으로 위믹스를 매입한 이후에 박 의장도 같은 행보에 동참한 건데요. 위메이드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6% 줄어든 가운데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 토큰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암호화폐 루나를 개발한 테라폼 랩스의 권도영 대표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웹 3.0 생태계 확대에 나서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벤처 캐피털인 인시그니아 벤처 파트너스는 웹 3.0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자금 조달 및 인큐베이션 프로젝트인데요.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또 멘토링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서 차세대 테크 기업들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 대표는 이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웹 3.0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022년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간 코인베이스는 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11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15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은 3,09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는데요. 플랫폼에 보관된 자산은 2,780억 달러에서 2,56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2021년 말에 시작된 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과 변동성 추세가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1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달러 또는 다른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테더나 USD 코인 그리고 바이낸스 USD 이 3대 스테이블 코인 모두 거래소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빅3 스테이블 코인은 잠재적으로 이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SEC 관할이며 거래소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탁과 마켓 메이킹, 거래 지원 등 서로 다른 사업부 간에 적절한 벽을 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서비스의 혼합이 고객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어지는 폭락장에 테라의 디패깅이 부각되면서 업계 안팎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업계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놓고 어떤 의견을 펼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지읒, 비읍, 기억입니다. 이번 테라의 디패깅 사태로 인해 역으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의 장점 부각입니다. 언체인드 캐피탈 CEO인 조셉 켈리는 이번 테라 디패깅 이슈가 달러 팩의 유지 같은 조치가 없는 비트코인이 더 건전하고 설명 가능한 자산임을 부각시켜줬다고 전했는데요. 테라뿐만 아니라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디패깅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 통화를 담보로 사용하는 코인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히읗 이응입니다. 이번 테라 디패깅 이슈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죠. 이에 블록체인 자문을 주로 하는 조재우 한성대 교수가 UST와 루나 스왑 시스템에 대해 이것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항인데요. 조재우 교수는 UST 루나 스왑이 시스템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특정 조건에서만 가격이 안정적인 조건부 스테이블 코인을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과장 광고를 하고 만약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오라클의 문제라면은 각 밸리데이터의 도덕적 해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의견을 펼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루나 홀더들은 각 밸리데이터가 루나 UST 변환 비율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예전에 스팀 달러 패깅 붕괴 때는 밸리데이터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일어났었지만 현재 루나 생태계에는 각 밸리데이터가 교환비를 얼마로 책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이응 디귿 시옷입니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가 UST 패깅 사태가 이것만 충분하다면 다시 회복해 줄 것이라고 개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바로 유동성인데요. 김서준 대표는 시간이 지나고 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UST의 패깅은 정확히 1달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테라의 유동 응용 레이어는 중단됐지만 UST와 루나의 교환을 통한 패깅 메커니즘은 잘 보존돼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루나는 전일 대비 55% 하락, UST는 9.24% 하락했는데요. 하루빨리 회복세가 나와줄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에는 더 큰 하락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은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